자, 그러면 이 사촌 언니 사기 사건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될까요? 괜찮아요. 예. 그럼 짧게 아주 짧게. 검찰은 김옥희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지만 정치권 청탁이나 로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동 여사는 물론 청와대나 정치권 유력 인사와 통화한 흔적도 없었고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도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민주당은 청와대 검찰이 공모 합작을 해서 사건을 지금 왜곡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허위로 있지도 않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음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취재는 주진우 기자가 했으니까 제가 사건 개요만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개요. 개요가 뭐냐면 이제 사촌 언니가 김옥희 씨인데, 예.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 김종원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이 여사님의 친언니다 속이고 30억대를 받아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공천을 시켜줄 테니까 30억을 내놔라 라고 사촌 언니인 김옥희 씨가 본인이 친언니라고 속여서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을 사기를 쳤다.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 이사장 김종원 씨는 각하 시장 시절에 서울시 의원이고, 대선 때 한나라당의 이제 대선 본부 무슨 수석 부위원장인가 했어요. 교통 부위원장인가.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각하 친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만 듣고 30억을 팍 줬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김종원 씨는 조사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기 피해자니까. 조사를 안 받았고, 검찰도 이게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됐으면은 양쪽을 다 처벌하거나 했을 텐데 김종원 씨 쪽은 처벌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기를 친 쪽만 사촌 언니 김옥희 씨만 처벌이 됐습니다. 그때 구속됐나 그랬죠? 구속됐는데요. 예.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사기로. 네. 공천 비리가 아니라 사기. 여기서 또 잠깐 법무법인 발은 나옵니다. 그렇죠. 발은 안 나오는 데가 없어, 발은. 발은 나와가지고 김옥희 씨를 변호합니다. 예. 변호하는데. 발은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던 게 뭐였었죠? 부산저축은행 변호. 네, 그것도 있고,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서태지 이지아도 예. 있고, 뭐 쫙 많죠, 뭐. 근데 발은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에 형이 확정돼요. 예. 근데 감옥, 구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형 집행정지, 뭐 구속 집행정지 이러면서 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병원에. 2008년 말 사건인데요. 말 그렇죠. 무렵에. 예. 2008년, 네, 2008년. 그래서 계속 병원에 있다가 촛불 이후의 사건이에요. 작년에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수감이 안 됐어요. 집과 병원에 있었지. 형은 받았는데 안 됐는데 병원에 있다가 감옥으로 들어왔어. 이제 반쯤 지났는데 지금 감옥에 있죠 아마? 거긴 징역도 반띵이에요? 근데 요 감옥에 들어간 사연이 재밌어요. 사연이 네. 기사가 뭐냐면은 언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구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 절반 내내는 병원과 집에 있었어요. 감옥을 안 갔어요, 이 양반이 전혀. 안 갔는데 중간쯤 지나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은 이 중간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비를 안 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라고 하니까 이거 국정원이 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국정원, 뭐 청와대나 국정원 둘 중에 한 군데서 줄 텐데, 어디서 줄지는 모르지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결국은 기다리다가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일이 시끄러워지니까 감옥으로 넣어버렸어. 다시. 이게 처음으로 감옥을 간 거죠, 지금? 아마도?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개요예요. 자, 나머지 디테일은? 이제 감옥에 안 간 건 아니고, 여기 감옥 갔다 본 사람 없죠? 주진호 기자 갔다 왔나요? 아니요. 예, 감옥 안 갔다 왔으니까 내가 갔다 와봐서 아는데, 네. 병동에 이제 수감이 돼요, 원래는. 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동에 수감이 되는데, 병동에서 통원 치료를 합니다. 통원 치료할 수 없을 정도면은, 지정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것도 징역을 사는 거로 인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도 징역을 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집과 병원을 오갔다고 하는데 집은 아마 오가진 않았을 거고. 근데 집은 언제 갔냐면은, 예.
구치소,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에 있을 때, 이제 형이 확정 안 됐으니까. 예. 근데 구치소에 있을 때조차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요. 아,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 네. 저기 아. 범털들은 안 들어가고 다 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집행정지를 3번인가 또 연속으로 받아요. 계속. 그러니까 안 가요! 그 안에. 안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계속 있다가 병원비 안 내니까 그때 병원이 소송을 하고 사건이 시끄러질락 하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조선 보도합니다. 야, 보선 영리해요. 영리해요. 이제 어디가 아픈지 알아. 살금살금 발 빼기 시작해. 어디가 아픈지 알아. 그래서 그 기사가 조선에만 제 기억으로 난 것 같은데 아. 그 다음에 시끄러졌거든요. 그걸 이제 왜냐면 주진우 기자한테 넘겨야 될 지점인데 네.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살짝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감옥 갔다 왔을 때니까 목소리도 이제 좀 껄쩍지근한데 무슨 다른 이상한 건으로 감옥 왔다고 오해할 것 같아갖고 불륜 이런 거 아니에요? 80년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다가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불륜 그런 거 아니고요? 불륜? 자, 그러면 요 디테일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 예.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니 왜 2008년이라니까 2009년도 아니고 왜 웃어요? 2008년 여름 아주 무더웠습니다. 무척 무더웠습니다. 무더웠습니다. 그 여름. 그때 한나라당에 임두성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비례대표 2번인데 여성한테 1번을 주고 남성한테 그렇죠. 2번을 주니까 대단히 높은 번호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앞순이죠. 앞순이죠. 무조건 되는 거죠. 네네. 무조건. 이분이 그 한센인 있지 않습니까? 한센병. 네. 네. 예전엔 나병이라고 나병. 했죠. 나병. 네.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증명단. 원래 그 한센병 관계자들은 저기 박근혜 대표하고 친합니다. 유경수 전 그렇죠. 대표. 유경재단. 네. 유경재단 뭐 문제가 있을 때도 한센인들이 조금 나와서 활약을 변호하죠. 하셨죠. 예. 활약을 하셨죠. 그래서 그 근혜 누나를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친이계의 핵심으로 떠올라서 비례대표 2번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과가 12번입니다. 벌금이 10번이었고 징역형이 2번이었는데요. 죄질이 더욱 훌륭하십니다. 폭력인데 친척 폭행이에요. 그리고 진짜 폭행. 그다음 폭행,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 체력은 좋으신가 보죠. 그래. 수시로 두둑에 패나 보죠. 네, 밤 이틀 제가 그쪽에 있는 깡패들한테 물어봤더니 2, 3일 이렇게 날 새고 이거 도박하시는데 아주 체력이 대단하셨다. 이런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 현역 깡패가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역 의원. 아니, 김수성 그러니까- 의원이 지금 의원이 저기 비례대표 2번이라고? 비례대표 2번인데 예. 저기 17대입니까? 저는 17대요. 17대. 18대죠? 18대지. 18대. 네, 18대 의원이었어요. 지금 2008년 일이니까. 네. 그, 의원님은 의원님이 아닐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똑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뭐 좋은 거는 다 있어요. 좋은 건 다 있는데 워낙 훌륭하시니까 비례대표 2번으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네. 한나라당에서. 이거 뭘까? 제가 이거 뭘까? 이거 뭘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렇죠. 수습한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저기 그 불광동에서 저쪽으로 저기 아니 그 고향 쪽으로 넘어가는데 식사동이라고 있습니다. 식사동. 네. 옛날에 그쪽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그 천막을 지고 살았는데 북한산 넘어가는 길목. 그렇죠. 거기. 예. 거기를 개발하면서 식사지구라고 예. 그 동네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한나라당이 2번이 됐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주변에 가서 그 탐문을 해봤더니 여사님한테 이거는 그 탐문에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분이 절대 아니지만 그렇죠. 주장한 거지, 주장. 네.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한 얘기죠. 네, 네. 주장에 불과한 거죠. 여사님한테 돈 40억을 주고 헌금을 받았다. 공천을 받았다. 주고 헌금을 이번이- 내고. 공천을 주고 헌금을 받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해놓고 나를 헌금을 내고 공천을 받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재단하고 어떤 농장에서 나온 돈이 뭉탱이 돈이 발견됩니다. 20억, 10억 이렇게 해서 40억이 맞고요.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그것이 이제 여사에게 간 것은 아니겠죠. 네, 그 사람도 그냥 일방적 땅에 주장이죠. 묻고 싶었던 거야, 그냥 땅에. 혹시 이 그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돈과 그 단체 한센병 환자들의 단체에서 나온 돈이 그걸로 가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원하고 그 재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자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통장 거래 내역서를 들고 검찰에 갔었어요. 검찰에 가지고 그때는 2008년이니까 정권을 바로 쥐었을 때인데 네.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공천을 못 받을 사람인데 돈을 진짜 핵심한테 주지 않았으면 절대 못 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 나 기사 쓰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검사가 저한테 그러더라. 진호야, 너 그러면 죽어. 그러더라고. 그럼 아니 내가 여기까지는 하고 소송 걸릴 테니까 수사를 해줘. 그랬더니 나도 죽어. 그렇게 하고 도망가더라. 그래서 제가 올림픽을 보러 갔었어요. 제가 스포츠를 또 좋아해가지고 북경올림픽에 취재를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오키 누나가 나와요. 갑자기. 갑자기 오키 누나가. 오키 누나, 그 오키. 그 오키 말고 그 오키. 네. 아까 말했던 그 오키 누나가 나와서 공천 헌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여사님이 아니라 저예요. 이렇게 얘기가. 그렇죠. 자진납세. 그래서 오키 누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종원 씨한테 돈을 받고 다른 데서 돈을 받고 사기를 친 걸로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사건을 종결한 사람은 우병우입니다. 우병우라는 사람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불러다가 노 대통령 데려다가 수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 예. 밑에서 그 발을 같이 맞추던 사람이고 아주 수사력은 몰라도 정치력 뛰어난 사람입니다. 집에 돈이 많아요. 처갓집이 골프장 하다가 디테일 나온다 또. 그 골프장 하다가 유산을 너무 많이 물려줘가지고 그 신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 이 사건이 갑자기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2번에 흘러간 돈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하고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갑자기 그 액수가 대충 맞춰져가지고 사촌 언니가 받았다. 공천 사기를 친 걸로 된 거군요. 갑자기.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에서 여사님 이름 팔고 공천 헌금 받고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여사님이 아니라 김옥희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대충 정리합니다. 근데 정리하고 조금 있다가 임두성 씨는 재개발업자들한테 돈 받은 걸로 따로 구속이 됩니다. 바로. 따로 구속이 됐는데 그때 27억인가 그렇게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와, 그 기사를 보고 아니 무슨 의원이 뭘 했길래 27억인가 그 규모 맞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27억 받고 바로 현장 구속이 돼요. 이게 후원금과 그리고 재단과 여러 할 얘기가 있을 텐데 현역 국회의원인데 긴급 체포돼서 긴급 체포돼서 바로 구속돼. 구속됩니다. 27억.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를 네. 보면서.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주진우 기자 계속하기 전에 이 스타일들이 보니까요. 그때도 이제 여사님과 관련된 여사님 절대 그럴 뿐 아니죠. 네. 절대 그럴 리가 뿐 없었어요. 아닌데 여사님과 관련된 이러한 그 설이 돌고 있다가 느닷없이 김옥희 사촌 언니가 나와서 제가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다 제가 죽일 XX입니다. 네. 하면서 자백을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BBK 정리하는 수순 과정도 보면 느닷없이 에리카 김이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이 각하의 깊은 뜻, 그 다음에 여사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누군가 자진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 스타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각하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각하를 흠집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내 그럼요. 몸으로 예, 그러면 저것을 막아서 각하를 시켜드려야지. 그럼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그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죠. 간단히 임두성 의원한테 제가 찾아갔었어요. 그때 예. 의원회관으로 가가지고 당시 구속되기 전에. 네, 지금 구속돼서 아직도 구속 상태인가요? 나왔나요? 네네 구속당태인데 아마 그 병원에 있을 의원직도 거예요. 잃었어요. 네, 바로 구속됐죠. 근데 제가 의원회관에 찾아가서 그렇죠. 의원직은 여기서 이제 그 정치적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어떠한 법을 위반했든지 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전과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 거 아니냐?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40억 난 찔러본 거죠. 확 정면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 조금 뭐 외양 풍채도 약간 네. 조금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내가 돈을 주고 이런 공천을 받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죠, 제가. 주진우가 누군지 몰랐던 거야. 그때는 그 사람이. 구성원이 맞아요. 그때 현장에서 그 긴급 체포돼서 구속됐는데 27억.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여사님은 절대 아니다. 여사님은 절대 아니에요. 여사님과 나와 관계를 흡찜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사님은 아니다고 몸으로 여사님을 막는 거는 제가 보고 아니, 여사님이라고 물어봤던 겁니까? 물어봤죠 저는. 여사님은 아니다라면 누군가한테 주긴 줬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도곡동 땅은 절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처남 김재정의 것은 아니고 제3자의 것임을 분명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늘 있어요. 그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여기에서도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검찰이 아까 말했다시피 유병우 부장이 그때 금조부에서 이 사건을 그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금조부에서 빨리 받아다가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금융조사부 2부였었는데 네. 일단 김옥희가 저 돈 받았어요. 제가 사기쳤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마무리하고 그렇죠. 묻습니다. 끝난 그리고 거죠. 그리고 저기는 나서 나머지는 아무도 조사 안 하죠. 그리고 네. 임두성 의원은 특수부에서 했는데요. 특수부에서 그 최윤수 부장이 바로 구속을 하자마자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때 그 단체하고 농장에서 나온 돈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왔다는 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검사 칼자를 둔 검사들의 역할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발신지는 나와 있는데 수신지는 오리무중에 그렇죠. 묻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얘기를 끝내야 되겠네요. 그 마무리로 뭐냐면 이 그 사촌 언니가 병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 집행 정지를 3번 연속으로 받는 건 굉장히 특수하게 이례적인 경우인데 어쨌든 계속 받아요. 그리고 계속 무슨 수술을 한대요. 중대병원에 있었는데 근데 병원비가 계속 있으니까 억대가 쌓인 거예요. 특시대에서만 있었고 하루 30만 원짜리 특시대에서만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사촌 언니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지불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둘 중에 하나 어디서 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촌 언니가. 그리고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타를 막았는데. 대타를 띄면 감옥 안 가고 나를 처리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런 식의 딜이 있은 다음에 감옥을 안 가고 안 갔어요. 계속 안 가고 병원에서도 있고 실제 그 처리는 와대나 국정원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본인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느 정도 처리해 준 거 아닙니까? 형집행정지로 바깥에서 나와 살고 그렇죠. 이 사람들 보석 좋아하지 않습니까? 병보석 그런 거 있습니다. 금방 그런 쪽으로 시끄럽지만 않으면 돌려버릴 겁니다. 근데 3번까지 받다가 이거 연속해서 어디서 터졌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에서 그걸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는데 최근에 일 같네요, 그러면. 작년이죠, 작년. 보도를 하는데 이 보도를 어디서 중대병원 의사들한테 간호사라다고 의사들한테 뒤진 거예요. 조선 애들이. 뭐라고 말했냐? 왜 돈이 쌓였냐? 그랬더니 그 간호사 의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양반이 국정원하고 청와대에서 돈 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계속 돈을 안 주니까 얘네가 소송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국정원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결국은 병원에 찾아와서 그 돈을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병원에서 나오니까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국정원 사람이 왔다는 것까지는 조선에서 보도를 했어요. 국정원 사람들이 와서 무마를 하고 그리고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소송으로 병원에 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커지려고 할 때 딱 잘라서 그 다음에 연장 신청을 안 받아줘요. 형집행 정지.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집어넣어버린 거죠. 이 양반이 들어간 다음에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죠 지금. 나온 다음에 이제 또 근데 어루만져 지금도 주겠죠. 형집행 정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석 됐나요, 다시? 아니요, 보석 병보석으로. 신청하고 준비하고 네. 있었는데 총수께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못 나오실래나? 오키 어머나. 누나한테 그런데 어머, 이 죄송해요, 스타일들이 오키 누나. 계속 그 몇 가지 정형화된 스타일들이 있어요. 아, 패턴이 있어요 패턴. 예,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만났던 기자 부조금 안 보내줬잖아요, 10만 원. 예. 그거 왜 안 보내줬냐 그러니까, 김경준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렇죠. 왜 안 보내줬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곧 잊어먹는다. 김옥희 병원비 왜 안 대줬냐 그렇게 온몸으로 막았는데, 그거 좀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돈을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 혹은 아니 근데 이게 석연치 않은 게, 만약 네. 김옥희 씨가 진짜로 30억 40억 사기를 쳤으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그 돈 반환 청구 소송하고 민사 소송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절대 그거는 또 각하의 품 안에서 예. 난 그래갖고 또 이 예리하다 그런 줄 사건 알았네. 역시 아,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죠. 예.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고 이 사촌 언니를 제외하고는 소위 이제 돈을 청탁을 하려고 준 사람, 이 사람은 조사 안 들어갔어요. 이 사장. 네. 이 사람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네. 사기 사건이 되는 바람에. 다음 정권 5년 동안 이 청문회 할 거 많았고 참 국회의원 돼도 바쁘겠어요, 저는. 한두 건이어야지, 이게. 의원님 얘기하면 마무리할 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충 이것저것 짚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아니, 자책검열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자책검열 해갖고. 방에서 그- 나가래요 지금. 나가래요? 네. 자책검열. 자체검열을 지난주에 하려다가 말았죠. 내가 바로 트윗에 올렸지. 그 비겁 종결자 김어준. 자책검열을 아니, 근데 다시 들어오려고. 왜냐면 우리가 워낙 막 했기 때문에. 근데 네. 그 양반들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아니, 지금 MC는. 너무 듣기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돈 냅시다 우리가 주머니에서. 모르려. 아니. 맥시멈까지 버텨보고. 네. 그런 다음에 얘기합시다. 맥시멈까지 버텨보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예. 지금까지 저는 17대 국회의원,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팬카페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야,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